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침을 막 인정사정 없이 막 찌르네요 그래요. 침을 어떻게 찌른다고? 제가 침을 어떻게 찌른다고? 못 들었지요? 인정사정 없이 찌른대. 그러니까 피눈물도 없이 침을 놓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스님이 중이 제 머리 깎는다 못 깎는다? 왜 못 깎을까? 발이 깎으면 되지. 깎기야 깎지만은 제대로 못 깎는다는 거예요. 왜 제대로 못 깎느냐? 제가 제 몸에다 침을 놓을 때는 어떻게 놓느냐면은, 텐데 여기 옆에 찌를까 여기 찌를까, 세게 찌르면 더 아플 텐데 살살 찌를까, 요게 고민해야 해요. 맞아. 네, 고민을 한다고. 저희 어머니랑 저희 당부모님하고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당부모님 보고, 어떻게 음식 솜씨가 간이 이렇게 딱딱 맞아요. 저희가 나이 먹어가니까 음식 맛이 간을 못 맞추겠는데 자꾸 싱거워서 자꾸 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짜져요. 그러니까 당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뭐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은 간을 그렇게 잘 맞추어야 하니까 비법은 딱 있대. 여러분들은 다 요리 솜씨가 별로 없으신가 보다. 여러분들 딱 나이 드시가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간을 어떻게 맞춰요? 일 하다 보면은 야. 기억이 나서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말로 설명해 봐요. 말로 어떻게? 머리를 치고 하는 거죠. 그 어림짐작으로. 예. 그러니까 당고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간을 보지 말래. 뭐 하지 말라고? 간을 보지 말라고. 그래야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자꾸 어떻게 돼요? 이게 싱겁다 짜다 이게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맛을 못 맞춰. 그러니까 좀 무념무상이라고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어림짐작으로 뭐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림짐작으로 막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여기 안동역의 가수가 누구 이름이 뭐죠? 네? 진성 가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음식을 할 때 뭘로 한다고요?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노래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건성으로 놓고 인정 사정 없이 놓지만은 그 기본은 뭐예요? 예,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침을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심이라는 개념이 어떤 부분에서는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재면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간은 어떻게 맞춘다고? 예, 자꾸 이렇게 맛을 보는 게 아니고 눈대중으로. 그래서 생활의 단인들을 보면은, 제빵사 같은 경우는 밀가루 반죽할 때 어떻게 해요? 눈으로 어떻게, 손으로 어떻게 딱딱하면은 5g, 10g 나오잖아요. 만두피 만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저도 한약을 담을 때 어떻게 담냐면은, 요거는 계피는 한 4g 담아야지, 감초는 2g 담아야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손에 집히는 대로 담는 거지. 제가 오늘 집사 아침에 금요일이니까 하루 종일 제가 또 진료를 해야 되니까, 집사람이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뭐라고 그래, 밥도 안 먹고 오고 뭐 커피로 아침 때운다 이런 얘기 하니까 집사람이 작정하고 뭐예요? 아침밥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진수성찬으로 아주 밥을 그득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 밥을 딱 보니까 이 밥이 저한테 과하다 적다 안 먹어봐도 느끼기에 어떻게 돼요? 밥 양이 빈속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밥 먹기에는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먹어보고 알지, 어떻게 먹어보지도 않고 미리 밥의 양이 많니 적니 투정 부리냐고, 먹으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예요? 굳이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면은 좀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콩을 안 먹고 당근을 안 먹는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부모 생각에 내 기준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먹으면 좋다니까 먹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딱 먹었는데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뱉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왜? 쉬었다든지 상했다든지 또 내 몸에 안 맞는다든지 하면은 뱉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아깝다고 억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먹어봐도 식사량이 과하다 싶으면은 많다고 느끼는 거지. 그러면 그걸 억지로 꾸역꾸역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딱 식사량을 본인이 푸시라고 밥에서 밥솥에서 푸되 요 정도 먹겠다 싶으면 딱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숟갈만 더 덜어내면 되는 거예요. 많이 덜 필요도 없이 식사를 굶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 몸이 내 정신이 오늘 이 정도 양이면 과하다 적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체 파동 원리로 침을 놓을 때는 따지면서 놨어요. 여기는 점이 어디 있으니까 이건 허리니까 허리에 해당되는 자리가 어딜까?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다. 오른쪽 허리가 아프면은 오른쪽 허리에 해당되는 자리가 예를 들면 반대편 손목 자리예요. 예를 들면은 또 엄지손가락 자리고. 그럼 이렇게 따져서 침을 놓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제가 이 인체 파동 원리로 치료한 게 한 17, 18년 되고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보여지는 대로 놓는다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간을 보고 놓는 게 아니고 뭐예요? 눈대중으로. 하지만 그 마음에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아픔이 보이지 않으면은 침을 그렇게 막 놓을 수 있어요? 인정사정 놓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놓는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않고 막 건성으로 막 찌르지도 않고 제 마음을 다 담아서 놓는다는 거지. 다만 가족이라든지 내 몸처럼 놓으면은 자꾸 재니까 아프니까 아픈 건 싫으니까이죠. 근데 남을 놓을 때는 뭐예요? 남 아픈 거 따져 안 따져? 고치는 게 중요한 거지. 조금 침 맞아서 조금 아픈 걸 걱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검정수 어머님 하신 말씀처럼 원장님은 인정 사정 없이 침을 막 놓네요 라는 말이 그런 거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건성으로 놓는 것처럼 비치는 이유가 그런 거지만은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제가 눈썰미가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제가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인체 파동 원리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나 상처나 이런 스카프나 마스크나 시계나 이런 반지가 괜히 그 자리에 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떤 패션을 입고 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제 눈에는 우연이 아닌 거다.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진맥을 하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음껏 또 제가 알아서 진맥하고 치료하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미심쩍거나 또 걱정되면 뭐 하면 돼요? 자랑하면 되잖아요. 원장한테. 원장님 내 여기저기 아파요. 그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의원에 가려면은 특히나 아는 원장님한테 침 맞으려니까 가기 싫대. 왜 그러냐니까 벗어야 된다고. 남창규 한의원에서 옷 벗어야 돼요? 아니요. 네, 제가 옛날에는 뭐 허리 아프면 허리 벗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가슴 아프면 가슴을 벗어야 됐겠지만은 제가 하는 이 치료법에는 뭐다? 아픈 부위는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꿈치나 무릎 밑으로만 벗어요. 그러니까 팔꿈치 뭐 밑으로 뭐 무릎 밑으로 뭐 안 보여줄 있으면은 오시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아니면은 굳이 그것도 아니다 손발만 보여주시면 돼. 손발에만 침을 놔도 되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또 옆집 아저씨인데 괜히 또 내 민살 보여주면 창피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치질 있다. 남창규 원장한테 치질 보여줘야 돼요? 아니죠. 말만 들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치질 있어야 하면 어디에다 침을 놔요? 손바닥에서 치질에 해당되는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바닥에다 침을 놓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여기다 침을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또 입에다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굳이 아프다고 아픈 부위를 보여줄 필요도 없고 말만 하시라고. 자, 오늘 하루 또 건강하시고 또 모실게요. 예.